안녕하세요. 네, 에듀테크 연구소 변솔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현장에서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온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사실 아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거 보고 긴장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눈도 바라보고 하면서 한번 이번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저희 김주수 부사장님께서 스킬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에서 스킬에 대한 화두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휴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ATD 그리고 TK를 다녀와서 스킬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 L&D를 혁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휴넷도 스킬 베이스도 실험 중이고 직무 칼리지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또 공유 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조직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 드리는 세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스킬 베스트 HR 우리 부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갈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L&D는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기반하에 휴넷은 직무 칼리지를 어떻게 기획해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마케팅, 세일즈, HR, DX까지 직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4개를 주력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계없이 퓨처 스킬을 함양해서 일잘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레전드 비즈 스킬까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신간입니다. 네,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예측가인 누리엘 르비니는 초거대 위협의 시대, 길고 짙은 침체가 온다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략적인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조직 문화를 구성원의 성장을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배경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AI가 바꾸는 업무 생산성의 혁명이 과거에는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챗지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 전반에 AI가 많이 스며들었는데요. 챗지를 활용하면서 텍스트 생성이나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같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창의적인 업무에도 활용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연간 1.5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업무 속도에서 2배 이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치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커리어 니즈에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직무에도 기술에 대한 도입이 안 된 직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HR은 HR 어널리틱스,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감하고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바뀐 직무에 어떤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들이 중요한지, 역량은 사실은 KSL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죠? 스킬까지 갑니다. 네, 스킬은 비교적 우리가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역량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스킬들을 구성원의 커리어까지 잘 연결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성원들의 커리어는 회사에 매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스킬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그 특정 업종이나 직무의 그 기준에서가 아니라 모든 인플로이어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스킬 퍼스트가 왜 되어야 하느냐. 앞서서 경영 환경, 일하는 방식, 구성원의 성장 니즈가 모두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요? 미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조직에 필요한 퓨처 스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는 그럼 우리가 어떤 스킬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스킬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디벨롭먼트, 어떻게 업스킬링, 리스킬 해서 우리 조직원들의 개발, 활용, 강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유연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스킬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부분, 잘
잘 DB화 해내는 부분, 또 스킬을 잘 진단하고 교육으로 잘 연결해서 이 경험이 잘 쌓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킬을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조직원들이 보유하게 된 스킬들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우리 구성원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될까, 커리어 모빌리티까지 여러분도 여기까지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관점에서 이런 모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킬 데벨롭먼트,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고 그게 스킬 베이스드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HR 담당자들이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 스킬,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게 될 스킬, 우리 조직이 DX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스킬 갭에 뭐가 있지? 여기에서 스킬 데벨롭먼트, 업스킬, 리스킬 니즈가 도출되게 됩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십 교육은 어떻게 바뀌나요? 아까 살짝 말씀 주셨는데, 네, 지세대들은 업무 지시하면 어떻게 하죠? 왜요? 지금요? 제가요? 3대 Y를 던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리더십은 어떻게 업스킬, 리스킬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업스킬, 리스킬 니즈입니다. 우리 조직의 직무 교육은 어떻게 바뀝니까? AI가 스며들지 않은 직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직의 뉴 핵심 가치 공통 역량 교육은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에는 탑다운에서 지금은 바텀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에 대한 핵심 가치, 공통적인 부분, 공통적인 역량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S전자에서 공통 신입사원의 전체 교육을, 필수 교육을 파이썬으로 했다고 해요. 공통 역량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십니까? 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킬 갭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업스킬, 리스킬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스킬을 잘 명세하는 것만 중요할까요? 스킬을 잘 명세하는 이유는 이 스킬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또는 내부에서 육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육성하려면 어떤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모아서 2박 3일 합니까? 네, 지금은 학습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학습 경험의 선호도가 나뉘어집니다. 네, 진단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선호도에 따라서 마이크로러닝, 온라인 워크숍이 나뉠 수도 있고요. 혹은 학습자가 초심자인지 숙련자인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적합한 학습 모듈들이 나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토론이나 AR 시뮬레이션, 뭐 이런 그 코칭 모듈까지 지금은 교육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터 코칭까지 가급적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킬을 잘 도출해서 개발 육성 전략까지 학습 경험까지 잘 연계할 수 있다면 이 스킬은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구성원의 스킬 향상까지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쇼넷도 이러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킬을 잘 도출하고 육성 계획까지 잘 세운 것들을 인증하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보유한 스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배지를 활용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재배치하고 리텐션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디지털 배지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내가 가진 학습 이력이나 스킬이나 자격을 잘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HPM 플랫폼에서는 우리 조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 디지털 배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킬은 어디까지 있나, 여기에 대한 진단까지 자동화가 돼서 보여지는 HPM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배지는 제가 직접 받아본 결과 이런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DDI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네, 3박 4일간 아주 빡센 프로그램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DDI가 저한테 이 배지를 주면서 당신은 이 교육 이수와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코칭이나 피드백 스킬을 갖게 됐대요. 퍼실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수한 내용에 대한 단순히 수료증이 아니라 제가 이수한
교육 내용과 경험과 과제 수행을 통해서 총 9가지 스킬을 제가 가지게 됐다고 인증해 왔습니다. 네, 휴넷도 이러한 스킬을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우리 SNS에 스킬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DDI 퍼실테이터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혹은 리더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들의 오퍼가 늘어납니다. 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부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 TF를 만든다 혹은 신규 부서를 만든다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킬을 잘 도출해서 육성 개발하고 인증하는 단계까지 중요하다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휴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 칼리지를 앞선 내용들의 이 포인트들을 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마케팅 칼리지입니다. 네, 저희가 칼리지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외부 데이터, 전문가, 내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들을 다 만난다. 그리고 관련된 통계 자료를 다 본다. 그리고 우리 PM들이 어디 가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1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게 우리가 마케팅 이 칼리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OKR이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 내려니 잠깐 보기 답니다. 네, 휴넷과 저희 마케팅 칼리지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부터 현직 실무자까지 저희가 협업하면서 마케팅 칼리지 토탈 솔루션 그리고 스킬 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은 특히 스킬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일어나는 직무입니다. 15년에 저기 이런 키워드 볼까요? 이메일 마케팅,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이벤트 플래닝 이런 부분들이 주요 스킬이었었다면 지금은 1, 2, 3위 디지털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SEO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뉴 스킬이 바뀌고 있을 때 우리 조직에 있는 마케터들의 리스킬과 업스킬이 여기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JD와 관련된 부분 앞서서 희소성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수요는 높은데 이걸 가진 사람은 희소해.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 스킬 기반의 보상으로 연결해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JD 분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네,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설계한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AI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체험 마케팅까지 옴니채널 마케팅까지 네, 이걸 모두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케팅 조직은 대비하고 있으십니까? 지금은 완전한 B2B 마케팅, B2C 마케팅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케팅과 관련된 스킬 자체의 도출이 아직은 어렵다면 업스킬, 리스킬, 니즈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비즈니스 민첩성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업스킬, 리스킬에 대해서 우리 마케터들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인력의 절반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니즈가 있는 디지털 마케팅 쪽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HR이 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 컨텐츠 AI까지 활용하는 부분, 소셜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교육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되는 인사이트를 잘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스킬 스트럭처를 저희가 봤을 때 마케팅의 롤 중심으로 보면 퍼포먼스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그리고 초심자 레벨부터 마스터까지 리더는 사실 전인적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커리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게 교육과 얼라이닝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조직이 어떤 업종이나 상품, 서비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모양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AI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뉴스킬, 리스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으면 우리 마케터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마케팅에 바뀌어 가고 있는 잡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에 대한 롤을 정의했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 스킬은 로드맵은 어떻게 연결되지? 그리고 이 스킬들이 사실은 퍼포먼스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계되는 지점까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스킬을 도출했어. 그러면 이 퍼포먼스 마케터에 도출된 스킬들이 교육으로 가면 어떻게 펼쳐져야 되지가 러닝 전이로 펼쳐질 수 있다면 네, 우리 조직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한 인재를 여기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화해 나갈 수 있는 게 스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스킬을 쪼개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런 작업을 진행할 때 저희는 일단 컨텐츠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떤 세부 스킬들을 가져야 되지.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면 GA4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는지, SQL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AI를 활용해서 인사이트 도출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스킬이 브레이크다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브레이크다운 되어야 조직원들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 가서 해오세요가 아니라 이 스킬들을 확보하고 오세요라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들이 도출되고 나면 저희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는 각 스킬별로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이 있는지, 마이크로 러닝이 있는지, 이러닝 코스가 있는지, 정말 중요해서 실습이 프로한 부분들은 하이브 러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러면 HR 전문가들, 우리 HR 피플들이 스킬을 잘 명세화하면 디지털 러닝에 대한 전략과 워크숍에 대한 전략을 아주 유능하게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러닝으로 이런 대표 코스를 가지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된 이런 정보 자료들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요청 주시면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래 보이십니까? 코어 스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들으세요라는 메시지 자체가 이 스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학습 목표를 조금 더 명세화해서 이 스킬에 대한 책임까지 현업에서 가지게 될 거예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스킬을 우리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 모듈도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워크숍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실습으로 반드시 체득이 필요한 내용만 워크숍으로 모듈형으로 설계해 놓으면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 틀의 데이터 드리븐 틀의 뭐 여기 그로스 마케팅 틀에 관련된 내용들을 머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까지 라이브러리 함께 담아갈 수 있을 거고요. 휴넷은 이런 워크숍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러닝 저니 메이커를 여러 타입으로 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타입이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내용에 대한 활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워크숍 모듈을 미리 잘 모듈화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이 스킬 어떤 포커스 스킬이 필요하지에 따라서 4시간 만에 혹은 여기까지 하루 만에 이틀 프로그램으로 가져왔을 때 조금 더 프로그램이 명확해집니다. 학습 목표가 포커스 스킬로 전환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워크숍을 어떤 방법론, 어떤 학습 내용으로 가져가지? 이 학습 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들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포함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끝났을 때 디지털 배지를 획득해서 그 사람이 그 스킬이 인증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네, 휴넷은 온오프라인 디지털 툴에 관련해서 굉장히 퀄리티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워크숍 문의를 주시면 다음 타임에 발표하실 저희 선혜 팀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저희 플랫폼들을 태웠을 때 오프라인만 있느냐가 아니라 오프라인을 잘 듣게 하기 위한
필요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부분이 커스터마이징 되고요. 필독서가 커스터마이징 되고요. 카드 뉴스, 케이스 스터디가 커스터마이징 되고요. 액션 툴킷, 자비,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미션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기에서 현업에서 우리가 주차별로 퀘스트를 주거나 진도별로 퀘스트를 줘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워크숍을 중심으로 학습 전중으로에 대한 학습 경험, 퀘스트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휴넷은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오프라인 현장에 오셨을 때에도 웰컴보드, 아까 질문들 많이 적어주셨죠. 저희가 오늘은 포럼이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퀴즈앤 플랫폼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웰컴보드를 통해서 인사 나누고 사전에 미션보드를 통해서 한번 그 미션을 수행해 보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여기 그 사전에 학습한 내용들이 이해도가 있는지 이해도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 강사들이나 동료 학습자한테 토론이나 질문 제안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현장들의 액티비티 산출물을 여기에 올려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마케팅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도메인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플로우들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넷 세일즈 컬리지는 과거에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교육부터 코칭까지, 그리고 교육을 PBL 워크숍까지 확장해 나가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넷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지금 다변화된 고객사의 니즈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스킬이 중요해. 근데 스킬을 하나하나 도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역량 모델링도 오래 걸렸는데 스킬은 오죽하려고, 더 작은데. 그렇죠? 그랬을 땐 제가 뭐에 집중한다고 했을까요? 업스킬, 리스킬, 리지에 우리가 잘 포커스해야 됩니다. 세일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 중심적인 영업은 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데믹 시대에 왔지만 멀티 채널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고객을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혹시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영업에 대한 다양한 이력을 데이터화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피플들을 잘 육성하고 코칭해서 이 세일즈의 전문가에 대한 전인적인 역량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타고난 사람이 영업을 잘했다면 지금은 영업 교육이나 코칭을 잘 받은 사람이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업교육 정말 잘해야겠죠. 과거에 중요해진 역량 대비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 세일즈 매니지먼트, 아까 육성 관리, 코칭 중요하다고 했고, 하이브리드 하이 퍼포머 세일즈맨들은 세일즈에 직접 투입되는 것보다 그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개발에 굉장히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을 잘 알고 있다면 현업의 세일즈 리더분, 라인 매니저분, 그리고 현직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니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인터뷰하고 니즈를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 선형적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프로덕트를 셀링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해당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컨설팅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에 각광받는 세일즈맨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달라졌나요? 세일즈맨인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영업이랑 데이터에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마케팅 영역 아니야? 세일즈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일즈가 리스킬, 업스킬 되어야 되는 영역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세일즈 피플들이 감으로 슈퍼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근거 있게 교육을 만들어서 세일즈 피플들을 잘 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직마다 어느 업태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커리어 레벨별로, 그리고 스킬에 어디로 향해야 되나의 커리어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험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같이 아이데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저희는 스킬들을 브레이크다운 합니다. 기본 상담 스킬을 배워야 돼. 상담을 잘한다는 건 뭔가요? 세일즈 영업 리더리 답변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답변하는 게 스킬입니다. 세일즈 상담을 잘한다는 건 연결 촉진 질문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반론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저항 고객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느냐,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스킬들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걸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학습 경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훨씬 더 디벨롭 되어야 된 내용들은 하이롱 그 시작까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면, 디지털 컨텐츠로 디지털 러닝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또 한편 하이브리드로 한꺼번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휴넷도 이걸 바탕으로 이런 모델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온오프 모델들을 저희가 주니어, 세일즈 주니어 단계부터 매니저까지 갔을 때 어떤 컨텐츠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 체계를 세일즈 담당자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러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 컨텐츠에서도 핵심적으로 어떤 스킬들을 함양하게 됩니다라고 정의해 드리고 있고요.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듈형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 요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영업 교육을 2박 3일 해주세요가 아니라 영업이 현재 업스킬, 리스킬, 니즈가 이렇게 있으니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로 준비해 주세요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교육 계획에 어떻게 잘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화해서 우리가 워크숍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영업 상담 어떻게 가져가지? 라고 했을 때 포커스 스킬, 어떤 학습 목표, 어떤 현업에 대해 적용했을 때 향상이 되는 걸 가져가지? 상담 오프닝 전략을 우리가 현업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거야.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스킬을 제대로 가르칠 거야. 포커스 스킬이 아주 명확해지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학습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학습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화해야 돼야 되는지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일즈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10분 정도까지인데 10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HR입니다. HR을 안 하고 넘어가기로 너무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HR 칼리지도 여기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뭐 장현균 교수님, 김태규 교수님부터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고 또 국내외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아까 강의하셨던 김주수 부사장님과 또 같이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직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육성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스킬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해 도전을 잘 인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퇴사의 시대, 대해고의 시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자발적 퇴직과 청년 실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조용한 사직은 어떤 사직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조직들이 변하고 있죠. 네, 승진하기도 싫어하죠.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 채용, 개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부 육성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함께 마찬가지로 더 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연도로 봤을 때 우리가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야 돼라는 부분이 12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갈수록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BM 보고서에 의하면 HR 임원의 70%가 HR 기능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만났던 많은 전문가들도 HR이 과거에 공채 뽑아서 교육시킨다?
공채 잘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우리 조직을 창의적인 조직 문화로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쪽으로는 어쩐가요? 인력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인재 개발, 인력 데이터 분석, 인력 확보, 이해관계자주를 다 어떻게 하죠? 스킬 베이스드로 해야 되는 것. 이런 업스킬이나 리스킬, HR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스킬 베이스드를 낳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세부 직무별로도 그러면 어떤 직무들이 돈을 많이 받나? 스킬 베이스드 보상이 뛰어난 조직은 뛰어난 스킬은 어디인가? HR 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반겨야 될 항목은 뭐가 있죠? 네. 인력 개발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이 필요해. 예전에 시장에서 찾아서 채용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처음 나도 처음 스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내부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의 생존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보상도 높아지게끔 된다고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는 기업들도 HR의 JD가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데이터 기반 통찰력, 우리 인재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창의적 조직을 만드는 자극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근거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를 넘어서 디지털을 유능하게 쓸 수 있느냐. 면접 때부터 우리 AI 쓰고 있죠. 교육 때도 AI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능감을 가지고 있느냐, 비즈니스 통찰력을 바탕으로 CEO한테 어떤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느냐,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거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역할들을 잘 가지고 4가지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HR 전문가는 21%래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스킬 갭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스킬 갭 중에서도 데이터와 디지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을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지셔널 HR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를,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를, 구성원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이런 스킬셋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네, 이런 확장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를 잘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직에 따라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HR의 주요 스킬들이 확장 가능한 모델로 HR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잘 가지고 있다면 올라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인재관리, 채용 브랜드, HR, 애널리틱스, 성과관리 어떻게 해나갈래, 그리고 비저너리하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묻는 거, 변화관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직원 경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스킬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 거기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HR 트렌드를 안다는 건, HRDT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를 스킬로 더 쪼갤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떤 학습 경험들이 필요한지 매칭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전략과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교육 체계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러닝에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과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까지 잘 가져가고 교육한 내용을 현업에서 쓰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뉴스킬 리스킬을 배웠는데 현업에서 뉴스킬 리스킬 쓸 기회가 없어. 그러면 리텐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HR 피플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5분 안에 DX 칼리지 마무리하겠습니다.
DX는 이제 특정 부문에만 필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전사 차원에서 DX 추진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Y부터 Out까지 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주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요 IT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면서 뉴스킬, 리스킬에 대한 도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DX 칼리지에서 목표로 하는 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시스템, 코딩 플랫폼 등등을 활용해서 가장 디지털 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효과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워크숍에 대한 퀄리티까지 높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비즈니스 전반에 확장이 됐습니다.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굉장히 예전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지금 아마 HR 담당자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인에게까지 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DX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우리 조직에 있느냐가 성장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도 함께 진단해 봐야 될 역할입니다. 네, 저희는 휴넷은 챗지를 잘 쓰고 있어요. AI 파워드 러닝을 만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AI 활용으로 교육을 혁신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져가거든요. 여러분들의 조직은 어떠십니까? AI의 도입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셨습니까? 혹은 이걸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일럿으로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은 없지만 검토 중이십니까? 이런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IT에 대한 업스킬, 리스킬 니즈 어떤 게 희소성인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오른쪽만 올라갈수록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외부 시장에는 뭐 있을까요? 외부 시장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동시에 양손잡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체계도를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스킬들을 필요로 하는지 관련해서 교육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있죠. 하이브러닝으로 여기에 대한 상위에 있는 스킬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디지털 러닝으로 전사적인 어떤 DX의 마인드셋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져갑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진 않고, 오늘 목표가 스킬 베이스드로 어떻게 교육을 설계하느냐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X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사적인 우리의 마인드셋부터 하우투까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그러면 이런 전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비즈니스 기초 지식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까 제가 파이썬이 모기업에서는 신입사원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 IT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꼭 IT여서가 아니라 기획자라면 어디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춰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가 우리 손 안에까지 왔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업무 생산성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조직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지털 러닝으로도 보유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각 그 펑션별로 DX 사례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워크숍을 제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고요. 모두의 코딩은 저희가 실시간 양방향 코드 코칭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면 단순히 강의나 뭐 현장 강의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양방향 코드 코칭이 가능해서 효과적인 학습 경험이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습자 간에 서로 소셜 러닝이 가능하게끔 하는 플랫폼까지 휴넷이 보유하고 있고, 이 플랫폼은 KT 등 다양한 고객사에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 그 직무와 관계없이 공용적인 스킬은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